아까 제가 목욕탕에서 목욕했거든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탕에 앉아서 계속 들어오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보는 아저씨가 있어요. 계속 봐.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도 계속 봐요.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는 남에게 관심이 많고, 두 번째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때 오는 흔히 말하는 약간 정신적인 현타가 있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 건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자랐잖아요. 50대 어른들을 보면서 미안하지만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성공하셨네요. 그냥 소년이고 싶었어요. 그냥 그 어른들이 그렇게 호감이 있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분들의 무게감을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50은 제 생각에는 어른이 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부여받았다. 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50이 되면 어른이다. 이게 아니라 50이 될 만한 시간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다. 근데 그 안에, 그 기간 안에 뭔가 잘 보내서 어른이 된 사람도 있을 테고, 여전히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전에는 저는 조금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자존심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 후반기는 전 어떻게 살고 싶냐면,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 건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굳세다 건, 편안하다 강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굳세나 내적으로는 편안한 상태를 말해요. 이게 건강이 되게 안팎으로 통합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전에는 저는 이제 마치 저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그 국민학교 나올 때는 만화 영화 중에 오른팔이 되게 큰 소년이 있었어요. 이거 무슨 장군처럼 오른팔이 엄청 큰 주먹대장이 있었어요. 지금 젊은 분들은 아무도 모르고 지금 나이 잡수는 50대만 알고 있네요. 네, 주먹대장이라고 오른팔이 엄청 굵은 친구가 있었잖아요. 저의 50 전까지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의 기능을 엄청 키워놓은 거죠. 그래서 균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그 시대를 전 맞이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균형감 없이 사는 것 같다. 어떤 하나의 기능을 해야 해서, 하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의 기능감은 생겼지만 균형을 잃어버린 삶이지 않았나. 그래서 제 50 이후의 삶은 그 균형감을 잡고 싶어요. 그걸 다른 말로 굳세다 건, 편안하다 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에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도 굳세야 돼. 회사도 이런 게 있어요. 성숙하지 않아도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회사도 개인도 성장해야 하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빵은 키웠어요. 직원도 늘리고 매출도 늘리고. 근데 성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견고하지가 않은 거죠.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공룡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오면 한 방에 그냥 종의 결말을 맞이하기도 해요. 개인도, 관계도, 조직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는 이제 그런 즈음에 좀 나는 균형감 있게 균형감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요즘에 20년 있으면 70인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너무 아쉬워요. 살짝 서글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리미티드가 없다. 그냥 이게 젊을 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한계 지점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50이 되면서 나 50이네 이 생각보다도요 20년 지나면 70이네 이 생각을 해요. 그때 오는 흔히 말하는 약간 정신적인 현타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사실 저 작년부터 어느 작가님 밑에서 뭘 배우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궁중자수를 제가 배우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난 요즘에 이런 걸 배우고 싶을까? 그리고 기타도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학습에 대해서 오염된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가. 원래 학습은 배울 학, 익힐 습이잖아요. 근데 전 이 문구를 주고 싶거든요.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배우는 이유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전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즐기려면, 자, 기타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타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더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면 즐거움과 즐김이 나와요. 그러면 즐거움과 즐금이라는 건 뭐예요? 삶의 풍요로워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자, 그러면 내 삶이 풍요롭게 즐기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익혀야 그게 넓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움을 했냐? 내가 동기부여도 안 되고, 내가 이거 잘 원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매일고사를 봐서 저녁에 매일 때렸거든요. 그래서 70점을 받아요. 전날. 근데 다음날 저 65점을 받았어요. 그럼 5대 맞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공부에 대한 인식이 잡혔는데 사람들이 배움을, 학습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전혀 나랑 상관없는 지점을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너무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그거 못하면 되게 너는 아유 진짜 멍충이 아유 이런 보이지 않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만 잘해야 저는 모두 다 이거라고 하는 세상에서 전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움이, 공부가 오염돼 버렸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1차적 피상적 즐거움에 함몰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어쨌든 우리의 그런 1차적인,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1차적인 걸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옷에 막 물건에 막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옷은 말 그대로 의상인데 그 의상을 입고 설 자기의 스테이지가 없어요. 자기의 런웨이가 없는 거야. 근데 사실은 배움은 자기의 스테이지와 런웨이거든요. 내 고급적 즐거움이에요. 그러니 한국에서는 왜 나이 먹고 또 배워야 되냐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저는 그 배움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50이 넘어서 사랑하는 거다. 누구를? 인류를? No.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과의 그 춤을 추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자기 자신과 진짜 삶의 댄스를 추는 거고, 진짜 삶의 노래를 부르는 거고, 자기의 캔버스를 갖게 되는 거다. 그러한 의미로 접근해 보셔라. 제가 공자 그분의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에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 놀라운 순간이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이잖아요. 그분의 말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선생, 사람들이 김 선생 강연을 반복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우리는 남에게 관심이 많아요. 아까 제가 목욕탕에서 목욕했거든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탕에 앉아서 계속 들어오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보는 아저씨가 있어요. 계속 봐.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도 계속 봐요.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는 남에게 관심이 많고, 두 번째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분홍색을 입으면 50이 된 남자가 저 사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샌들을 신고 오늘 촬영하러 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그냥 남 자체에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김 선생 강연을 계속 보면 김 선생 강연은 자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김 선생 얘기를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 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저는 사람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공자 이분이 사셨을 때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50은 아마 지금의 70에서 80이 될지도 몰라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시간이 그 남은 게 얼마인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숫자적 50의 의미보다는 야, 이제 우리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이거는 너 금방 죽을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삶이 정말 소중하거든. 사람의 시간은 되게 짧거든. 그렇다면 너에게 관심을 가져. 그 말로 저는 공자님의 이야기를 제 나름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은 결론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플랫폼 같은 안내서예요. 자, 여기에서 너의 방향으로 이제 가라. 그렇게 말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전 진리의 정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존재에 힘이 있는 것. 이게 진리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진리가 아닌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견뎌내지 못해요. 이 시대엔 먹혔는데 쉬운 말로 다른 시대는 안 먹혀. 이 나라에선 먹혔는데 다른 나라에선 먹히지 않아. 이건 진리가 아니죠. 이건 이치가 아니죠. 진짜 진실하고 진솔한 이치, 진짜 이치, 원리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그게 쉬운 말로 먹히겠죠. 그것이 이치겠죠. 시작이고 중심이고 결국의 종착점 같은. 그걸 2500년 전에 얘기하셨다는 거는 저는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타임머신 타고 뭐 어디로 가고 싶냐, 뭐 미래로 가서 뭐 로또 번호 알고 싶냐? 저요?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훨씬 큰 마음은 뭐냐? 2500년 전에 공자께서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그거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너무 잊고 싶은 거예요. 활자로가 아니라 그분의 표정, 그분의 뉘앙스, 그 공간에 나도 그 진동을 너무너무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영화 같은 일이 펼쳐진다면. 근데 그러기가 불가능하니 그 채취라도 있는 그 책들을 보면서 이미 분자와 원자로 돌아간 그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는 그 시체가 아니거든요. 그의 사상이 그죠. 오히려 그 실존은 미라가 있다고 해도 그건 어쩌면 헛개비에 가까워요. 진짜 그 사람의 그는 그의 사상과 그의 말이죠. 그러니 그 시대적 유산을 저희가 경험해 보는 거죠. 그 50년 동안의 삶을 너무 순도 깊게 살면서 성과를 냈거나 내려고 하면서 받은 지침과 피로감,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상처, 거기에서 5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신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희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하지 않겠어요. You are so beautiful to me 이렇게만 하겠어요. 당신에게 어떤 일, 그 50년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 피로감 때문에 50의 즈음에 우리는 우리를 좀 놓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그런 분들에게 심지어 50이 되지 않아서 30대, 40대 때 그 피로감을 느낀다고 해도 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해요. 정말 애썼다. 피곤했을 거다. 그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성과를 내고 피곤한 것도 얼마나 이 성과를 내고 피곤하냐. 그렇지만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피곤한 것도 또 더 피곤한 거예요. 내 스스로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무슨 세상에 대단한 족적을 남기지도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구나. 근데 그런 우리의 삶을 좀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한 번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잠깐 힘들다면 좀 앉아 있다 가자. 그렇지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들은 전 자기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애정이 아주 조그맣게라도 일어나면서 그래, 나를 살리게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애정을 갖고 보면 뭐가 있을까? 그 시선으로 공부가 아닌 만남의 즐거움을 갖는 것. 근데 그건 외부 세계를 만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이 배움을 얻는 것은 외부 세계를 만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씨앗을 만나는 거거든요. 다만 이 외부 세계를 만나면 내 안에 그 작은 씨앗이 진동해요. 이걸 진동론이라고 해요. 제가 했거든요. 지금 제가 하니까 좀 또 영어 쓰면은 되게 뭐 미국의 뭐 또 컬럼비아 대학의 누구 교수가 했다고 하면 막 와 하면서 제가 했다고 하니까 지금 비웃는데 결국 자기 사랑이고 자기 만남이고 그것을 공자께서는 25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저는 심히 놀랍고 주목을 모아진다는 거죠. 이 책을 실제 50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의 50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전 추천하고 싶어요. 마음의 50. 마음의 힘듦이 찾아온 그 시간. 살다가 지친 내 나이. 그건 25에도 그럴 수 있고 30의 초반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 50보다는 내가 살다 지치고 힘들고 나를 좀 놓고 싶고 그렇다면 50에 읽는 논어를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꽃이 예쁘게 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랑하고 그 나무 곁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나는 꽃이 안 피어. 근데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꽃이 핀 때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열매는 보통 꽃이 져야 시작된다는 거예요. 꽃은 자존심, 인격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너무 자존심 상하면 죽어버리는 거 아세요? 내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자기 이미지 저 사람이 망쳤다고 생각하면 죽이고 싶거나 죽어버리려고 해요. 최근에 본인 자존심이 떨어지신 분 슬퍼하지 마세요. 때가 온 거예요. 열매가 시작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아도 우리는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생각이 생겼으면 좋겠어요.